버님들 안녕하세요. 버짱입니다. 오늘도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평온을 찾아 이 공간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없는데 할 일은 많을까? 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이토록 가슴이 무너질까? 내 곁엔 정말 누가 남았을까? 이 막막한 질문들에 대해 독설가이자 따뜻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답해보려 합니다. 인생의 가을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그가 건네는 세 가지 등불을 함께 밝혀보도록 해요. 잠시 눈을 감고 혹은 편안한 시선으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나이를 먹어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얼마나 값진 일을 하며 또 얼마나 결점 많은 일을 하는가는 마치 두 개의 물건에 비유할 수 있다. 하나는 기름이 많지만 심지가 굵어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기름은 생명력이며 심지는 그 생명력을 쓰는 방법이다. 결국 그 쓰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값진 일을 할 수 있고 결점 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의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듦이란 낯선 길을 처음 걷는 초보자들입니다. 60을 살아도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그 길은 처음이니까요. 짧은 글귀 하나가 오늘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이를 먹어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어떻게 하면 더 값진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을지 위트 있는 수다와 깊이 있는 위로를 섞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인생이라는 등자 안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나? 그리고 그 기름을 태우는 심지, 그 심지는 또 어떤 상태인가? 이 비유가 참 절묘합니다. 그는 인생을 기름 또는 심지에 비유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 두 가지의 불균형을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기름은 많은데 심지가 굵은 사람들. 쇼펜하우어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은 넉넉하지만 심지가 너무 굵어 금방 꺼져버리는 등불 같은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이 들었지만 욕심은 여전히 청년인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입에 달고 살며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온갖 모임에 다 나가고 자식 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명력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나 에너지를 쓰는 통로, 즉 심지가 너무 굵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기름이 바닥나 픽 하고 꺼져버리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결점 많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바쁘기는 하고 남는 건 없고 영혼 없는 분주함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아이 바쁘다 바빠.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서 정작 밤에 누우면 오늘 내가 뭘 했지? 싶은 허무감이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인생 심지가 너무 굵어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기름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심지를 아주 가늘고 섬세하게 다듬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밝게 빛나는 등불입니다. 즉, 기름이 적어도 값진 빛을 내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름, 즉 체력, 기억력,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다릅니다. 기름이 줄어드는 건 자연의 섭리라 어쩔 수 없지만 심지의 굵기를 조절하는 건 우리의 지혜이자 선택이라는 겁니다. 심지를 가늘게 만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꼭 가야 할 모임에만 가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 거창한 업적보다 오늘 하루의 사소한 평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값진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굵은 심지로 세상을 다 태우듯 살았다면 지금은 가느다란 심지로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번님들, 잠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지요. 쇼펜하우어식으로 해석하면 이건 주인님 이제 심지를 좀 줄여 쓰셔야겠어요 라는 몸의 친절한 알람입니다. 비유하자면 젊은 날의 우리 몸이 최신형 스포츠카였다면 이제는 클래식한 올드카가 된 것입니다. 올드카는 막 몰면 안 됩니다. 기름도 좋은 걸 넣어줘야 하고 속도도 적당히 내야 하며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 닦아주어야 합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나요? 아, 내 인생의 오케스트라가 이제 드럼 연주를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침침하신가요? 세상 지저분한 것들을 좀 덜 보고 내 마음의 풍경화나 더 자세히 보라는 뜻이구나 라고 웃어넘기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남과 비교하며 내 등잔에 기름이 적다고 한탄할 시기에 내 심지를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다듬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음을 이금으로 바꾸는 위트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등불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숙제는 명확합니다. 결국 그 쓰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따라 값진 일을 할 수 있고 결점 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남은 기름의 양을 계산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내 심지의 굵기를 조절하는 선택뿐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애쓰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가장 나다운 일, 내 마음이 가장 편해지는 일에 그 중요한 빛을 집중하십시오. 심지가 가늘어질수록 불꽃은
더 정교해지고 빛은 더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등불은 결코 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빛을 향해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심지 관리하느라 고생했어. 너의 불꽃은 여전히 참 따뜻하고 예쁘다. 근사해. 번님들의 평온한 저녁과 눈부신 내일을 벗장이 응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참벗을 알아보는 법. 어떤 벗이 참된 벗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진정한 도움과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는 방금 닥친 불행을 벗에게 알리는 순간이다. 불행의 그림자 속에서 찾아낸 진짜 보석, 참벗에 대하여. 깊어가는 밤 혹은 나른한 오후 햇살 아래 번님들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수십 명의 이름.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들. 하지만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을 알릴 곳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의 진흙탕을 보여줄 곳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냉소적이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의 내면을 깊게 통찰했던 쇼펜하우의 목소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참벗을 알아보는 법,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건네는 쓸쓸하지만 달콤한 진실. 어떤 벗이 참된 벗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진정한 도움과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는 방금 닥친 불행을 벗에게 알리는 순간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아니, 친구 사이에 꼭 그렇게 시험을 해봐야 하나? 혹은 내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차마 외면하고 싶었던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라고 권합니다. 그는 왜 굳이 희생과 불행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참된 우정의 잣대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날씨가 화창할 때는 누구나 옆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 날, 내 낡은 우산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거나 자신의 우산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참된 벗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막대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평온함, 심지어는 나의 평판을 담보로 하는 친구를 돕는 일입니다. 내가 가장 바쁠 때 친구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달려가는 마음.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믿어라고 말하며 그의 곁을 지키는 용기. 나의 이익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진심. 이런 순간들은 우리 인생에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자주 찾아와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인생에 한두 번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나를 끌어올려주는 그 손길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최고의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의 절반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현실적인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희생이 필요한 상황은 흔치 않으니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를 보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바로 내 불행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쇼펜하우어의 특유의 예리함이 빛납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보다 슬픈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인간의 미묘한 질투와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 존재라고요. 내가 주식으로 손해봤을 때, 자식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 건강이 나빠져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입으로는 어떡하니 정말 안 됐다 하고 말했지만 눈동자 너머에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나요? 혹은 묘하게 생기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요? 반대로 내 불행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침묵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찰나의 진심이 바로 그가 참버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참벗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친구의 성공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원래 그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독설은 타인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번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한 친구가 아니듯 상대방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친구의 슬픔 앞에서 내 안의 못난 안도감을 억누르고 진심으로 그 슬픔에 동참하려 애쓰는 그 마음 말입니다. 위트 있게 말하자면 주식 대박난 친구에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것도 돌을 닦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응원이야말로 진짜 우정의 증거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끝은 늘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내 슬픔의 밑바닥을 함께 들여다 볼 줄 아는 단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혹시 최근에 인간관계로 상처받으셨나요?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반응에 밤잠을 설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벗 감별기가 제대로 작동했구나. 덕분에 내 곁에 남아있어야 할 보석들이 더 분명해졌어. 비바람이 지나가면 하늘은 더 맑아지고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번님들의 인생에 닥친 크고 작은 불행들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내 못난 모습까지도 기꺼이 안아주었던 그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 그때 내 곁에 있어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참벗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번님들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벗장이 함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큰 시련만이 인생을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깊게 찌르는 것은 일상의 아주 작은 가시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뽑아주는 것 역시 아주 작은 손길들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건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읊조려 보면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번님들,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겨우 이런 일로 기분 상하면 안 돼. 남들은 더 큰 고통을 참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아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출근길에 마주친 누군가의 무례한 눈빛 하나,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돌아온 싸늘한 반응,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작은 실수 하나로 어긋났을 때의 허탈함.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핥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상처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기에 우리는 또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우연히 들려온 좋아하는 노래 가사, 혹은 지친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토록 작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벗을 가려내는 인생의 필터. 사소한 일의 휘청이는 우리 곁에 누가 있는가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누구를 진짜 벗이라 불러야 할지에 대해 아주 냉철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어떤 벗이 참된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한 도움과 막대한 희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상황은 인생에서 자주 오지 않지요. 그래서 그는 더 현실적이고 예리한 두 번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는 방금 닥친 불행을 벗에게 알리는 순간이다. 이 문장 속에 담긴 인간 심리의 본질을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슬픈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표정, 그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불행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함께 그 짐을 나누려 합니다. 나의 추락을 보며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가려내는 법. 그것이 바로 불행을 알리는 순간의 시험대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사소한 고통과 사소한 위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불행은 역설적으로 우리 곁에 남아야 할 진짜 사람을 걸러주는 고마운 필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 상처받았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맑고 예민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사소한 기쁨을 찾아보세요. 더불어 나의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줄 참벗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강조했던 값진 인생의 자산을 가진 분들입니다. 번님들의 밤이 사소하지만 확실한 평온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진실한 우정의 온기가 여러분의 불행을 녹여주기를 벗장이 응원하겠습니다. 번님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우리 삶의 등불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름이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심지를 아름답게 다듬는 지혜를, 사소한 고통 속에서도 사소한 위로를 찾아내는 섬세함을, 그리고 불행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진실한 우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등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벗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밤이 쇼펜하우어의 문장처럼 깊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날들 되세요.